자, 이제 3장의 전설로로 갑니다. 자, 이 3장의 내용들은 사실 외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에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하고요. 그게 확실히 됐을 경우에 디테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선 포인트가 되는 것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지물에는 전선을 지지하고 보내는, 그렇죠? 지지물에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그 다음에 철탑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걸 가장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송전 하기 위해서 만든 철탑들도 있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일단 이 지지물에 누가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철탑에 올라가지 않도록, 또 전주에 올라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지물의 발판 볼트는 지표상 1.8m 이상에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주가 있을 때 여기에 사람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 볼트는 대략 남자의 성인 키 정도 되겠네요. 1.8m 정도 되는 그 위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거 수치 중요하고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에다가 발판 볼트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경우는 뭐 그 밑에다가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오름, 전조 오름의 방지 시설이 어떻든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이거의 예외가 되겠다, 그 얘기죠. 취급자 이외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시설, 그 다음에 상간에 있으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시설, 이런 경우는 뭐 예외가 되겠다.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죠, 거의. 자, 1.8m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압하중,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전주, 철탑 이런 것들에서 이 바람에 주는 압력, 하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이렇게 전주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애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선들이 오가고 있죠. 그럴 때 이 녀석을 지지하기 위해서 얘가 쉽게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역시 지지물을 다시 더욱더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얘를 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선을 통해서 땅에다가 이렇게 근가라고 합니다. 앵커라고 하고요. 이렇게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얘를 확실하게 보강해주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때 여기에서 받게 되는 이 풍압하중을, 자, 이거 우리가 사실 외워야 됩니다. 와우, 외우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갑종, 을종, 갑을병종 이렇게 얘기할 때 갑종, 을종, 병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서는 이게 갑종 풍압하중입니다. 풍압하중. 그렇죠? 압력이기 때문에 파스칼을 단위로 하고요. 이것을 쭉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뭔가 포인트를 잡아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거의 뭐 대부분 거기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갑종, 을종, 병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갑을병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고온 지역에서는 이렇게 갑종을 우리가 쓰게 되고요. 자, 을종은, 을은 저온, 병도 그러면 저온이네요. 갑만 고온이고 을과 병은 일단은 저온이 되고요. 을은 빙설이 많은 지역, 그렇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죠. 그리고 병은 빙설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가가 여기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35kV 이하,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자, 요거 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갑오징어는 고온 지역에서 삽니다. 갑오징어는 고온 지역. 을과 병은 저온 지역, 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갑오징어는 고온 지역.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자, 여기 이게 포인트인데요. 병에 해당되는, 병종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인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인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병이 많아요. 술을 많이 먹으니까 병이 많습니다. 인가가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병이 많고, 거꾸로 을은 그러면 빙설이 많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인가가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 술병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병이 되고요. 얘는 인가가 밀집되어 사람이 많은 지역, 얘는 빙설이 많은 지역,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서는 특고합에서도 35kV 이하인 거, 요거를 포인트로 여러분들 갑을병을 구분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갑에 해당되는 우리 풍압하중의 만약에 비율을 1이라고 한다면 을과 병은 2분의 1로 해주면 됩니다. 갑에 해당되는 것을 1로 잡았다면 그거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앞으로 적용해 주면 되니까 갑만 열심히
외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갑종 풍합하중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외워야 되는데요. 아까 그 표를 다 무작정 외우는 거 옳지 않습니다. 외워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 일단 목주 그 다음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풍합하중이 588, 588파스칼입니다. 목주와 원형, 기본적인 목주도 대부분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죠.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애자 같은 경우는 1039, 강철주는 1117, 강철탑은 125, 그 다음에 삼각형이나 마름모 단면으로 되어 있는 것일 때에는 1412 이렇게, 즉 얘가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지? 근데 이걸 이대로 외우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사실 이 뒤에 값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10, 11, 12, 14 요걸 포인트로 해서 외워주면 됩니다. 자, 한번 가봅니다. 자, 다시 한번 목주와 원형은 588. 자,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목주, 원형, 588 이렇게 단면 자체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목주인 경우는 588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외우자고요? 이 뒤에 있는 두 개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니까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 해서 보니까 5, 10, 11, 12, 13이 빠지네요. 그리고 14 이렇게 있고 10에 해당되는 것은 애자에 해당됩니다. 애자. 애자. 그 다음에 강철주는 11, 강철탑이 12, 그리고 삼각형과 마름모꼴로 되어 있는 형태가 14 이렇게 앞에 있는 두 자리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11, 12, 14 이렇게 얘기하고 애자, 강철주, 강철탑, 그쵸? 주탑 잘 구분해야 됩니다. 주 뭔가 기둥이니까 여기 1이 기둥처럼 생겼잖아요. 요거 그렇죠? 주 그래서 여기 11, 탑이 12. 그 다음에 마름모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 그래서 14 사각형, 그리고 삼각형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들 오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목주 원형 588, 10, 11, 12, 14 그래서 마름모 삼각형 14, 애자, 강철주, 강철탑, 삼각형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다도체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때는 666, 다도체 666. 자, 여러분들 다도체 은하철도 999 기억납니까? 이렇게 일반 그쵸? 자동차면 하나지만 열차 그쵸?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은하철도 999 생각하시고요. 그거를 거꾸로 뒤집은 거 666. 다도체는 666. 그 다음에 단도체란 말이 등장하게 되면 단도체 얘는 745 오호 6을 제외한 457 745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시험에서 이제 아까 우리 을종과 병종은 갑종을 우리가 1로 잡았을 때 얘에 적용되는 그 값의 비율은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특히 이 다도체, 단도체가 을종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을종일 때는 다도체는 2분의 1을 적용해서 333, 단도체도 745를 2로 나눠주면 37, 2.5가 되는데요. 372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녀석이 일단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되겠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목주 원형은 588, 애자 여기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애자 10, 11, 12, 14, 강철주 11입니다. 1 여기 주 그쵸? 기둥같이 생겼잖아요. 강철탑 12, 마름모 삼각형 14, 4입니다. 그리고 다도체 은하철도 999 뒤집어주면 됩니다. 999, 666이 되고요. 단도체 745, 얘가 좀 더 크네요. 666보다 크고. 자, 을종 같은 경우에는 반절이라고 그랬죠. 을종, 병종, 반절 333, 745를 2로 나누면 37.25인데요. 372가 된다. 그 얘기죠. 자, 요거 기억하고요.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자, 원형으로 돼 있는 거. 원형은 다 588, 목주 588, 원형 588. 그렇죠? 다 원형 588. 그렇죠? 오호, 맞죠? 원형 588.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뭐였습니까? 자, 애자가 바로 10이었죠. 10. 애자 10. 그다음에 11, 12, 14였는데 11이 뭐였습니까? 강철주였죠. 강철주. 그렇죠? 강철주. 그래서 강관에 의해서 철주.
여기 보니까 오호 10일 맞네요. 11 17 11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강철탑이었죠. 강철탑. 그래서 철탑 강관으로 되어 있는 철탑 가보니까 오호 12 12 12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마름모 그쵸. 삼각형 마름모 사자 생각하면서 삼각형 마름모 여기 14. 요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상 다 외운 거고요. 뭐 이 순서대로 외우는 거 안 외워집니다. 해보면 바로 이걸 포인트로 해서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다도체 뭐였습니까? 은하철도 999 다도체로 돼 있죠. 999 열차 그래서 뒤집어준 거 666. 그 다음에 기타 단도체라고 할 수 있겠죠. 745 745 그리고 을종일 때는 요거의 반절 얼마? 333 요거의 반절 372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애자 10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거의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갑종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또 가보면 을종일 때 이거 우리 앞에 살펴봤죠. 그쵸? 다도차일 때 원래 갑종이 666이었는데 을종은 333이라고 그랬고 그쵸? 그 위에 것이 얼마였습니까? 바로 745였죠. 745의 반절인 372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종 풍합파 중에 역시 을종은 얼마? 2분의 1이 된다는 거. 그리고 병종도 2분의 1을 기초로 계산한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공부했던 대로 자 고온 지역에 갑오징어가 산다고 그랬죠. 고온 지역 고온 계절일 때 갑종을 쓰게 되고 저온일 때 병종과 을종 그랬었죠. 그리고 병종일 때 그쵸? 인가가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 병이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비교적 빙설이 많은 지역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고 그랬죠. 그래서 인가가 많이 인접되어 있는 쪽은 병이 많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병종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기초 안전율로 가봅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가공전선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육교라고 많이 부르는 것을 이제 횡단보도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로도 있고요. 그럴 때 가공전선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공중으로 떠다니는 전선, 가공전선. 비교적 고압전선을 위에 달고요. 저압전선을 우리가 병가한다고 그랬죠. 같이 우리가 배치할 때에는 저압을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제 기초적인 안전율이 얼마냐 그 얘기는 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기본적인 안전율은 반드시 2 이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장 강도와 허용 응력의 비율을 뜻합니다. 즉 이렇게 생긴 만약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우리 뭐 풍압하중이라든가 그쵸? 수직으로 뭐 중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선의 장력 이런 것들이 받게 되는 힘의 합에 비해서 사실상 얘가 견딜 수 있는 힘이 2배 이상은 되어야 안전하다 그 얘기라고요. 여기에 받게 되는 응력 그쵸? 힘에 비해서 요 녀석의 인장 강도가 훨씬 더 커야만 안전하겠죠. 힘에 비해서 이 인장 강도의 비율이 2배 이상은 돼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안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적으로는 2배 이상은 되어야 된다 얘기죠. 그 다음에 이상시는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때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해서는 1.33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쵸? 뭐 전선이 끊어지거나 할 때에도 철탑의 기초는 1.33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 뭐 뒤에 또 나오지만요. 안테나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는 얘는 1.5의 안전율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이상시 상정하중 철탑의 기초 그러면 1.33 기억해야 되지만 안테나와 관련된 안테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보강된 1.5의 비율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것도 비교하면서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뒤에 나올 표에 정한 지지물의 매설 깊이에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는 따로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뭐냐면 이렇게 생긴 지지물을 그렇죠?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묻어두게 되는 경우와 그렇죠?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깊숙이 묻어두는 경우 그렇죠? 상당히 깊게 묻어주는 경우는 따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살짝만 묻어두면
안 되겠죠. 그때는 이제 이런 안전류를 확실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만 깊게 묻어줄 때는 괜찮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제 전주를 땅에 그러면 묻는 깊이, 그쵸? 전주가 이렇게 있을 때 땅에다 깊게 묻냐 얇게 묻느냐 하는 것들이, 오호, 이거 역시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요. 이거 역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와봅시다. 먼저 자, 핵심이 되는 것만 해야 됩니다. 여기 표에 있는 거 이거 전체 다 외우기 곤란하죠.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나올 만한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계 하중이 자 6.8kN 이하인 경우 6.8에서 9.8, 6.8에서 9.8 이하인 경우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전장은 당연히 여기에서까지 길이를 전장이라고 합니다. 전장. 그래서 전장이 자 15, 16, 18, 20, 5호, 6, 8, 20인데 여기만 하나가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일단 요거 끝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15 이하일 때는 전장에다가 곱하기 6분의 1을 한 값, 그거 이상만 묻어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 16 이하일 때, 즉 1m가 늘어난 거죠. 16 이하일 때는 이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2.5m 이상 하고요. 또 18m라든가 20m 이하인 경우에는 다시 거기에 30cm가 추가된 2.8m 이상을 묻어주면 되겠다 그 얘기라고요. 자, 요걸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6.8km에서 9.8 이하인 경우 이때에는 사실 요것보다 30cm 더 키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장 여기에다가 0.3m 플러스 시킨 이거보다는 깊게 묻어주면 되겠고요. 여기도 30cm 추가하면 얼마입니까? 2.8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2.8로 통일이 되네요. 자, 요것이 더 많이 출제되는 거고요. 요걸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15m, 16, 18, 20, 6, 8, 10인데 여기가 15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전장의 6분의 1을 곱한 거 이상이 되겠고요. 여기는 2.5로 정해져 있습니다. 2.5 이상, 얘는 2.8 이상이 되고요. 자, 6.8에서 9.8 이 사이 값일 때에는 30cm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30cm 추가시켜주면 되고요. 여기도 2.8 이상이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자, 이 부분, 이 표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15, 16, 18, 22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얘는 6분의 1, 얘는 2.5, 이 둘은 합해서 2.8, 그리고 6.8에서 9.8 이 사이일 때는 30cm를 추가, 30cm 추가, 2.8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요것이 시험에 대부분 나오니까요. 요걸 확실하게 해두시고 막 나중에 시간이 남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다 외우면 안 됩니다. 사실상 그쵸? 외울 수 없습니다. 요거 집중해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지선으로 갑니다. 지선. 자, 지선이 누나, 지선. 자, 그래서 지선으로 가봅니다. 자, 지선의 시설 이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긴 게 철탑이죠. 철탑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즉, 지선을 이용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죠. 철탑이 이렇게 있을 때, 철탑이 뭐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이런 몇 가닥 지선으로 얘의 강도를 분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굉장히 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지선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즉 지선을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선이 누나, 지선의 시설은 다음과 같은 그쵸? 규정을 따르게 돼 있는데, 와우, 뭐가 글씨가 많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선은 이렇게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쵸? 이렇게 땅으로 여기 근가라고 하는 앵커죠. 앵커라고 하죠. 우리 바다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항구에 들어와서 정박을 할 때 이거 어디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다가 이렇게 앵커, 그렇죠? 요걸 달아놓죠. 닷을. 그것처럼 근가라고 합니다. 근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기 땅뿐만 아니라 여기 지표 부분 30cm까지는 우리가 부식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연 도금을 한 것을 사용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 지선이 누나, 자, 지켜줘야 됩니다. 지선이 누나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1로 지켜주면 안 되죠. 2도 안 됩니다. 2.5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안전율이 2.5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소선, 여기 지선은 보통 이렇게 세 가닥을
꼬아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한 가닥 한 가닥 그걸 소선이라고 하고 그 소선의 지름은 2.6mm입니다. 2.6m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선 몇 가닥을 그러면 꼬아서 우리가 지선을 만드느냐, 세 가닥을 꼬아서 만들게 된다 그 얘기죠. 보통 여기에 이제 지선 애자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또 인장하중, 그렇죠? 잡아당기는 힘 4.13kN의 그렇죠? 인장하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로 횡단,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횡단될 때 지선은 반드시 이 도로 위에 그렇죠? 5m입니다. 5m를 유지해야 된다. 자, 이거 지선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외우는 어떤 원칙, 그렇죠? 외우는 어떤 룰, 규칙 이런 걸 한번 찾아보니까 잘 봅시다. 여기 일단은 안전율을 1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지선이 누나 2.5 정도의 그쵸 안전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1은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보니까 오호 두 번째 2, 세 번째 3, 네 번째 4, 오호 다섯 번째 5 이런 관계가 있네요. 아하, 지선 워낙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자, 안전율은 2.5, 1은 안 됩니다. 안전하게 2.5 지켜줘야 되고, 소선의 지름은 2, 2.6, 3, 소선의 가닥수 3개, 4, 인장하중 4.31. 그래서 우리 지선이 누나 생일이 4월 31일입니다. 4월 31일. 근데 4월 31일이 있나요? 뭐 그렇든 말든 아무튼 4월 31일. 자, 도로 횡단할 때는 5m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5, 4, 3, 2 안전율 1은 안 됩니다. 1은. 그래서 2.5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이제 여기 눈에 들어옵니다.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되고, 허용 인장하중은 4.31, 4월 31일. 오호, 지선이 누나. 소선은 세 가닥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소선의 지름이 2.6mm죠. 밀리미터 이상의 금속선 이렇게 되고요. 또 지표상에 30cm, 3m까지는 내식성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해서 부식되지 않도록 또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오호, 이제 한눈에 들어오네요.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선의 종류는, 지선은 아까 이해한 대로 철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뭐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철탑은 지선을 쓰지 않고요. 자, 보통 지선이고요. 아하, 얘보다는 뭔가 약간 수평하니까 수평지선. 또 이렇게 두 가닥으로 해서 뭐 Y자를 닮았나요? Y지선. 좀 궁핍하죠. 좀 궁하게 이렇게 달아놓은 선, 궁지선. 뭐 참고로 이런 것들이 바로 지선이 되는 거고요. 자, 아까 본 대로 도로 횡단할 때 지선의 높이는 5m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4.5, 보도에서는 2.5인데요. 기본 요거 일단 건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즉 한 번에 다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 되는 사항들 중심으로 그러면 80점 정도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의 인입선으로 들어가는데요. 군의 인입선은 먼저 저압으로 들어오는 가공 인입선.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가공 인입선 요거였죠. 이렇게 우리 수용가에 여기에서부터 공중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입선, 가공 인입선은 기본적으로 절연전선, 또 케이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 그때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면 기본적으로 뭐 상당히 좀 멀겠죠. 어느 정도는 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15m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름이 2.6mm짜리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쓰지만, 때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쵸 15m 이내로 비교적 짧을 때에는 조금 줄여주겠다 그 얘기죠. 2.6까지 안 써도 되고, 그때는 2.0, 2mm짜리를 사용할 수 있다. 지름이 2mm짜리를 사용해도 좋다 그 얘기죠. 15m가 넘을 때에는 2.6, 15m가 채 안 될 때에는 2.0. 그래서 자, 2.6 어떤 기본이 되는 선이죠. 2.6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가공 인입선 이거 굵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저압일 때 기본적으로는 지름이 2.6mm짜리를 써야 되고요. 그런데 요 길이가 15m 이하일 때는
2.0 즉 2mm짜리를 써도 되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특고합일 때는 오 얘보다는 2배 정도 되네요. 2배 그쵸? 5mm짜리를 쓰면 되고요. 특고합일 때는 22mm짜리 특고합 우리 보통 22.9kV 229을 쓰게 되죠. 오 이거하고 상당히 유사하네요. 투투 그리고 고압 고 5mm짜리 저압일 때는 2.6 그리고 15m 이하일 때는 2.0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공인입선의 그럼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이것은 가공인입선의 사실상 굵기였죠. 굵기. 그렇다면 가공인입선은 그럼 어느 정도 높이까지 해야 되느냐. 와우 이런 표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포인트가 될 것을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될 것만 먼저 살펴보면 사실상 이 가공인입선은 저압이나 고압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고압을 이렇게 빼는 경우가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죠. 뭐 산업 현장 이런 데서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횡단 철도 횡단 그쵸? 횡단보도교 그 다음에 일반 장소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고요. 도로 횡단 철도 횡단 횡단보도교 뭐였습니까? 이게 육교였죠. 육교. 그리고 일반적인 장소에서 뭐 가공인입선입니다. 지금 가공인입선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일단 고압인 경우 이것은 도로 횡단일 때는 6m 그리고 철도 궤도 횡단 할 때는 6.5m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육교 위에서는 고압은 3.5m 그 다음에 일반 장소는 얼마 5m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저압은 이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낮아도 되겠죠. 뭔가 조금 낮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자 6이면 오 낮아지네요. 그 다음에 철도 6.5 얘도 6.5 철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철도는 무조건 6.5 철도는 무조건 6.5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횡단보도교 2.5일까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3은 돼야 된다. 그겠죠. 3. 그 다음에 일반 장소 5면 여기는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호 이렇게 고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도로 횡단 6 철도 6.5 횡단보도교 3.5 일반 장소 5인데 저압은 뭔가 줄어드는 느낌은 있죠. 1씩 줄어드는데 얘 1 줄어들면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얘는 3이 되고요. 철도 횡단은 6.5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6.5입니다. 무조건 6.5. 자, 그 다음에 특고압을 만약 하나 추가한다고 하면 딱 보니까 고압하고 상당히 똑같네요. 뭐만 횡단보도교 사람들 다니니까 이 고압하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사람 다니는 그 횡단보도교 위에서만 상당히 특고압이니까 더 높게 얘도 5m를 유지시키다 그 얘기죠. 5m. 아하 요거 포인트로 여러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압이나 특고압 같은 경우 자 이렇게 가공인입선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위험 이렇게 표지판을 달아둘 경우에는 이 5와 4를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횡단보도교 위처럼 3.5와 5로 이렇게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위험일 때는 요 값을 얘로 낮출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은 뭐라고요? 가공인입선의 높이입니다. 요거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특고압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쵸? 요거 쭉 도로, 철도, 횡단보도교, 일반 장소 이렇게 외워주면 하나씩 이렇게 줄여나가고 이건 뭐 동일한데 횡단보도교에서만 얘는 5m로 오히려 늘려준 거죠. 요거 하나 그렇죠? 그리고 철도는 늘 6.5 철도는 늘 6.5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연접 인입선으로 갑니다. 자 연접 인입선 본 적 있죠? 이렇게 가공 인입선 이렇게 있을 때 뭐 집들이 이렇게 또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따갈 수 있겠죠. 이렇게 따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접 인입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특징은 이 연접 인입선은 반드시 저압에만 고압이나 특고압을 연접 인입선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100m를 초과를 금지합니다. 즉 여기에서부터 사실상 반경이라고 해야죠. 반경 100m 이내에만 연접 인입선을 쓴다 이렇게 봐야죠. 요 길이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연접 인입선이 도로를 이렇게 그렇죠 건널 때에는 폭이 5m 넘는 것은 연접 인입선을 쓸 수 없다는 거죠. 폭이 5m를 넘는 도로 횡단은 금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옥내 그렇죠 이 속을 통과해서 다른 쪽으로 보내지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옥내 관통을 금지하겠다. 이것이 이제 연접 인입선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